요즘은 뭐든 돈입니다. 어디를 가도 물가 얘기는 빠지지 않고 하루 3끼만 챙겨 먹어도 지출이 꽤 큽니다. 그런데요, 그런 시대에 한 달에 70만 원으로 산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혼자 힘으로. 국민연금 외엔 아무런 수입도 없이 말입니다. 들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연금으로만 살아요. 그 나이에 무슨 일을 해요? 그냥 조용히 혼자 사세요. 이런 이야기요. 처음 들으면 고개가 갸우뚱해지죠. 그 적은 돈으로 한 달을 어떻게 버틴다는 건가. 게다가 병원도 다니고 집세도 내야 할 텐데. 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약 5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중 70대 이상 남성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70만 원 안팎.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지 못했거나 중간에 끊긴 경우엔 더 적기도 하죠. 거기에다 추가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생계 전부가 됩니다. 누군가는 자식이 용돈을 보내주니 괜찮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기초연금까지 더했으니까 그럭저럭 사라진다고도 하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려는 마음 또는 자식도 먹고 살기 바쁜 현실이 이들을 혼자 서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들처럼 소소한 아르바이트를 뛰기도 어렵고 몸도 마음도 이제는 그만 쉬라는 쪽으로 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한 달을 정말 버틸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생활비를 나누고 어떤 선택을 해야 가능한 걸까? 단순히 전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삶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이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 마음을 다잡는 일입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감동적인 생존기가 아니라 지금 이 땅의 수많은 70대 아버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삶을 끌어내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현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월 70만 원, 이게 저의 전부입니다. 국민연금이라도 받는 게 어디냐고들 하죠. 그런데 저에겐 그게 전부입니다. 월 70만 원. 70세 김 선생님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반지하 단칸방에서 혼자 지내는 그는 매달 연금이 들어오면 자동이체로 월세가 빠져나가고 공과금과 통신요금도 정해진 선에서 처리합니다. 그러고 나면 남는 돈은 이 30만 원 남짓. 그걸로 밥도 먹고 병원도 다녀야 합니다. 김 선생님은 과거 철물점에서 일하며 소득이 일정치 않아 국민연금도 10년 가까이만 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받는 실수령액은 70만 원. 기초연금은 자격이 안 돼 못 받고 자녀와는 오래전부터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돈이 없으면 연락도 뜸해지더라고요. 다들 각자 먹고 살기 바쁜가 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30년 이상 낸 사람은 100만 원 넘게 받기도 하지만 10년만 납부한 경우엔 대부분 60만 원 안팎입니다. 김 선생님처럼 이 연금이 유일한 수입인 분들에게 이 돈은 생계의 전부입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아 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마트 아르바이트를 알아봤지만 무릎 통증으로 오래 서 있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버는 건 없고 줄이는 것만 남았다는 말처럼 이제는 나가는 돈을 조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초연금이나 복지 혜택을 이야기하지만 김 선생님처럼 기준에 걸려 못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연금 하나로 살아가는 노년의 삶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한 매일의 조절과 판단의 연속입니다. 사는데 드는 돈이 제일 무섭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한 달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변수는 주거비입니다.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70만 원을 받더라도 자가에 사는 사람은 식비나 병원비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지만 월세나 고시원에 사는 경우엔
주거비만으로 절반 가까운 돈이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김 선생님의 월세는 25만 원입니다. 반지하 단칸방이지만 서울이라는 위치 때문에 결코 싼 금액이 아닙니다. 처음엔 고시원에 있었는데 창문이 없어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무리해서 지금 집으로 옮겼어요. 그 조금 무리한 선택이 매달 고정비로 부담되고 있습니다. 자가주택이 있는 경우엔 관리비나 재산세 등의 지출이 따르긴 해도 월세가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하지만 현재 70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은 자가 없이 거주 중이며 그중 다수는 전세보다는 월세나 고시원 같은 형태로 살아갑니다. 특히 혼자 사는 남성 노인의 경우 보증금이 낮고 유동성이 적어 매달 현금이 빠져나가는 월세 형태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비 문제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는 환경이 불안정해지면 건강도 마음도 같이 흔들립니다. 겨울철에는 난방을 최소한으로 하고 여름엔 창문을 열어놓고 선풍기로 버팁니다. 밤에 덥다고 선풍기를 틀면 전기요금이 걱정돼 자주 껐어요. 이런 생활이 몇 년씩 이어지면 생활의 기준선 자체가 낮아집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거비를 지원하는 시니어 전용 임대주택이 마련되어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거나 입주되기만 수년이 걸리는 곳도 많습니다. 결국 지금 당장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겐 그런 제도조차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지 못합니다. 한 달 수입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거비가 조금만 올라가도 전체 생활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살 곳이 아닌 견딜 곳을 찾아 옮겨 다니며 그저 버틸 수 있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먹는 건 줄일수록 마음도 같이 줄어듭니다. 김 선생님이 매달 식비로 사용하는 예산은 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6,500원 정도. 이 금액 안에서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해결하려면 먹는 걸 고르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이 됩니다. 김 선생님의 식단은 거의 일정합니다. 아침은 인스턴트 커피 한 잔과 식빵 한 장, 점심은 밥에 김치와 계란 프라이 혹은 어묵 반찬, 저녁은 국 한 그릇에 밥, 가끔은 라면이나 남은 반찬을 데워 먹습니다. 김치 하나로 며칠도 버팁니다. 된장국 끓이면 3일은 먹고요. 반찬 가짓수는 적지만 어떻게든 포만감을 채우는 게 우선입니다. 그는 장을 한번 보면 2, 3일은 집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마트보다 동네 재래시장을 주로 이용하는데 폐장 직전 시간에 가면 미나리 한 단을 1,000원에 살 수 있고 조금 씨든 채소는 덤으로 얻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계란은 10개들이가 3,000원이 넘으면 잠시 끊고 두부는 1+1 행사를 할 때만 사둡니다. 이처럼 식단이 아닌 가격에 맞춰 식생활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영양은 자연히 불균형해집니다. 단백질 섭취는 부족하고 채소도 항상 신선하진 않습니다. 김 선생님은 며칠 전엔 빈혈 기운이 있어서 쓰러질 뻔했다고 말합니다. 병원에서는 철분제를 권했지만 약값이 부담돼 일단 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생활을 참는 것이라기보다는 버티는 기술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욕심을 버리면 생각보다 덜 먹고도 살 수 있어요. 그냥 많이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이 씁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지금 수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식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만 현실은 먼저 살아내는 것부터 챙겨야 하기에 그들은 오늘도 다시 된장국 한 냄비를 끓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프면 끝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합니다. 연금만으로 사는 사람은 아프면 안 됩니다. 병원 한번 다녀오면 돈이 툭툭 빠져나가요. 김 선생님은 매달 2군데 병원을 다닙니다. 하나는 고혈압과 당뇨 약을 받는 내과, 다른 하나는 무릎 통증 치료를 받는 정형외과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있어도 진료비와 약값으로 매달 의료비로 약 5만 원은 꼭 나갑니다.
주사나 검사가 추가되면 더 들고 그 비용은 식비나 통신비에서 덜어내야 맞춰집니다. 김 선생님은 2년 전 약을 며칠 끊었다가 집 앞에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당 떨어졌는지 갑자기 눈이 핑 돌더라고요. 그날 이후 약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진료나 검사, 예방치료는 가능하면 미룹니다. 병원 한번 가는 것도 큰맘 먹어야 해요. 건강검진은 보험 적용되는 항목만 받고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 눈이나 귀 불편함은 그냥 나이 탓이라 여기며 넘깁니다. 고장나기 전까진 버틴다는 생활이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 선생님은 자주 혼잣말을 합니다. 무조건 안 아프게 무조건 조심하며 약값을 지키기 위해 다른 걸 줄이고 외출을 줄이고 전화 사용도 조절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내 몸을 지키는데 힘을 씁니다. 돈은 줄줄 새고 줄일 곳은 점점 없어집니다. 김 선생님은 매달 통신비로 1만 5천 원을 씁니다. 스마트폰이긴 하지만 요금제는 가장 저렴한 알뜰폰. 데이터는 거의 쓰지 않고 문자도 잘 보내지 않습니다. 전화 올 사람도 없고 쓸 일도 별로 없어요. 이젠 폰도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공과금도 조심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요금은 6,000원, 가스요금은 여름철 기준 1만 원대. 겨울이 되면 난방비가 확 뛰어 한 달에 34만 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엔 하루에 몇 시간만 보일러를 틀고 낮엔 무릎 담요에 패딩을 덮고 지냅니다. 방 안에서도 모자를 쓰고 있어요. 체온이 금방 빠지니까요. 물이든 전기든 가스든 모두 최소 사용입니다. 세탁은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모아서 돌리고 불은 방 하나만 켜고 생활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은 움직이는 공간도 작아 자연스럽게 에너지 사용도 최소한으로 줄여지는 구조이긴 하지만 그건 전략이라기보다 어쩔 수 없는 생존 방식입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김 선생님은 숫자를 오래 들여다봅니다. 1,000원이라도 올라가 있으면 한동안 마음이 무겁다고 합니다. 요금이 아니라 경고장 같아요. 뭔가 잘못했다는 기분도 들고요.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공과금을 밀리지 않기 위해 다른 비용을 줄이는 선택을 합니다. 냉장고 속 반찬이 비어가도 전기요금은 반드시 먼저 냅니다. 이건 단지 전기를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끊기지 않도록 지키는 마지막 선이기 때문입니다. 통신비도 그렇습니다. 가족과 연락이 없어도 번호를 유지하고 가끔 병원에서 오는 전화를 받기 위해서라도 매달 1만 원 남짓의 요금을 꼭 지불합니다. 이 작은 비용이 어쩌면 세상과 연결된 마지막 끈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없는 하루, 그게 제일 버겁습니다. 김 선생님은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누구한테 한마디라도 했나? 새 끼를 챙기고 약을 챙기고 TV를 보며 하루를 보내도 누구와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점점 늘어갑니다. 몸보다 먼저 무너지는 건 마음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구청 앞 공원에 갑니다. 근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노인 체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전 10시에 모여 40분 정도 가볍게 몸을 풀고 끝나고 나면 근처 어르신들과 커피 한잔하며 담소도 나눕니다. 운동이요? 솔직히 대충 해요. 그냥 말 한마디 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없었다면 그는 말 그대로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가라는 건 그에게 있어 특별한 취미나 활동이 아닙니다. 동네 도서관에 가서 무료 신문을 읽고 복지관에서 나눠주는 연극 초대권으로 한 달에 한 번 문화센터를 찾는 정도. 그마저도 버스비가 아까워 걸어다니고 돌아올 땐 시장에서 1,000원짜리 채소 한 단을 사들고 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할 수도 있지 않냐고. 하지만 김 선생님은 단호히 말합니다. 혼자는 익숙해지지만 편한 건 아닙니다.
무언가 말할 일이 있고 누군가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하루를 견디게 만드는 심리적 끈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얼마 전부터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도시락 배달을 도와주는 일인데 한 달에 몇 번, 한두 시간 정도만 참여합니다. 같은 또래 어르신들 얼굴 보는 것도 좋고 무엇보다 내가 누군가한테 아직 쓸모 있다는 기분이 들어서요. 외로움은 단지 혼자 있음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회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감각, 그게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는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운동화 끈을 묶습니다.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말입니다. 김 선생님에게 자식 이야기를 꺼내면 잠시 뜸을 들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 있죠. 아들 하나, 딸 하나.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난 명절에도 연락 한 통 없었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그는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달 며칠은 기다렸습니다. 혹시 전화가 오지 않을까, 문자가 오지 않을까. 통화 연결음이 울리다 끊기면 며칠이고 그 여운에 시달렸고 작은 기대가 번번이 무너질 때마다 마음은 조금씩 말라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식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상처 주지 말자. 그 후로는 연락도 먼저 하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도 바쁘고 힘들겠지라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내가 알아서 살면 되죠. 그 애들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나까지 신경 쓰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마음엔 자존심도 체념도 그리고 세월의 냉정함도 함께 묻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식에 대한 정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김 선생님은 지금도 슈퍼에 가면 컵라면 2개를 더 삽니다. 혹시 애가 갑자기 온다고 하면 줄 게 있어야죠. 하지만 그 컵라면은 한 달이 지나도록 손도 대지 못한 채 부엌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외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일은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김 선생님은 스스로 단단해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자식이 믿기보다는 그저 세상이 그런 거라 여깁니다. 혼자 살기로 했으면 외로움도 내몫이죠. 근데 괜찮아요. 익숙해지니까요. 그 말이 다소 쓸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 안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자존감이 자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김 선생님의 생활은 철저하게 짜인 고정형 예산표 위에 놓여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70만 원. 거기서 월세, 공과금, 식비, 약값까지 빠지고 나면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은 작은 계산 하나로 위태롭게 균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계획에 없던 일이 생기면 그 균형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올해 초 김 선생님은 10수년 쓰던 냉장고가 고장나는 일을 겪었습니다. 처음엔 전기 코드를 다시 꽂아봤죠. 안 되더라고요. 근처 중고가전 매장에서 가장 싼 냉장고를 찾았지만 배송비 포함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돈을 마련하려면 어딘가에서 줄이거나 빚을 내야 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때 병원 진료를 한 달 미뤘습니다. 약도 반으로 나눠 먹었고 식비는 거의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럴 땐 그냥 밥에 김치만 먹습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이 한 번의 예상 밖 지출이 3달 가까이 그의 삶을 조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노인의 생활에서 갑작스러운 지출은 의료비, 가전수리, 장례비 등이 많습니다. 가족의 일이 아니라 본인의 일이라도 버겁습니다. 심지어 안경 하나를 새로 맞추는 것도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안 보이긴 하는데 참을 수 있는 한은 그냥 참아요. 어떤 날은 도어락 배터리가 나갔는데 교체 기사 부르는 비용이 2만 원이라 동네 철물점에서 건전지만 사와 직접 갈아 끼운 적도 있다고 합니다. 고장 나면 당황하죠.
근데 울 수도 없고 그냥 방법을 찾아야 해요.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요. 이처럼 예산에 없는 지출이 생기면 식사도 약도 외출도 사람 만나는 일도 모두 차례로 포기하거나 미루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별일 아닐 수 있는 일이 그에게는 한 달 전체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김 선생님은 오늘도 모든 것이 멀쩡하게 작동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문 손잡이 하나도 조심스레 잡고 냉장고 문도 천천히 닫습니다. 괜찮은 한 달이 되기를 바라는 게 그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사는 건 혼자여도 살아내는 건 함께여야 합니다. 김 선생님의 삶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연금 하나의 의지에 매달 같은 금액을 나누고 줄이며 살아가는 일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누군가의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 그 안에는 묵묵히 버티는 수많은 노년의 삶이 겹쳐 있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 누군가는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 하고 묻지만 김 선생님은 그걸로도 살아냅니다. 예산표를 머릿속에 넣고 장보기를 계획표처럼 관리하며 병원에 갈지 말지 매일 계산기를 두드리는 일상. 그건 전략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 삶이 계속되려면 혼자서만 감당해야 할 무게는 너무 큽니다. 냉장고가 고장나고 갑자기 아프고 누군가의 전화 한 통도 받지 못할 때 사람은 스스로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으로는 생존은 가능하지만 고립된 생존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어떻게 곁에 둘 수 있을까? 어떤 제도가,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건 작은 관심입니다. 김 선생님이 말했듯 혼자 있는 건 익숙해지지만 편하진 않습니다. 그 말은 곧 사람은 결국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커피 한 잔 건네는 이웃, 한 번 더 찾아주는 복지사, 어르신 요즘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 삶은 버틸 만한 무게가 됩니다. 카메라가 꺼지고 자막이 내려가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자기 몫의 한 달을 설계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잊지 않고 바라봐주는 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연대입니다.